오늘의 증시입니다. 글로벌 증시에 이목이 집중됐던 잭슨홀 이벤트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파월의 경제지표 판단 발언이 중립적으로 평가되면서 위험자산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났고 또 오늘 모처럼 조선과 방산 등 단기 조정을 받았던 업종들이 반등에 나섰습니다. 잭슨홀 미팅 후 투자 심리가 되살아난 오늘 코스피는 전장 대비 0.96% 오름세를 보여 2,543.41포인트로 종가를 형성했고 코스닥은 1.11% 상승하며 909.38포인트로 장문을 닫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불거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소입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11시에 여러분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의 뼛속까지 돈이 절로 스며드는 알찬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가득 녹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황 점검부터 시작해서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담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또 꼼꼼하게 설명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우리 전문가님만의 3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한 종목 한 종목 안전하고도 빅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안전하고 알차게 수익을 챙겨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칭 계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시간 잘 활용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TV 화면 하단에 틈틈이 나가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에 남은 3거래일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지 더욱더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해답 오늘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바른 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2주 전 금요일 날 최고점으로 4박 5일 동안 급락을 했고요. 단기 선물이 16포인트 정도 하락했으니까 꽤 많이 갔죠. 풋옵션은 위클리 옵션은 2,300%, 4박 5일에 23배가 시세가 났고요. 그다음에 월물 풋옵션은 600%에서 700%가 났으니까 상당한 시세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저는 시장이 반등할 거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와 주식들을 좀 사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반등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 성에 차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이번 주 정도까지는 조정을 하면서 오르기 때문에 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9월 첫 주, 둘째 주에 좀 시세가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집하는 구간 안에서 여러분이 쌀 때 사 놓으셔야만 올라갈 때 이익을 보는 건데 꼭 주식 매매하시는 분이 이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쌀 때 떨어질 때 사라 그러면 더 떨어질까 봐 혹은 더 싸게 사고 싶어서 얼마 안 삽니다. 비중을 20% 채우세요 했더니 5%밖에 안 사고 5% 세워야 했더니 뭐 30% 50% 몰빵 친다든가 이런 식으로 비중 조절에 실패하는 것이 손해가 나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중을 충분히 채우고 나서 올라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조금 잡았는데 날아가면 좀 속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물량을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 원칙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매매는 원칙을 어디서 사냐면 쌍바닥이나 다중바닥에서만 매수하려고 되게 애를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은 추세장이 아니에요. 미국장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장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정 박스폭 안에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증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 증시가 20년 이상 이런 식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이 박스가 완전히 돌파해서 날아갈 때는 언제냐면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급락을 했고요. 그 이후에 여기 3월 19일을 저점으로 시작해서 장이 올라갔는데 2022년 여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만 역대급 상승장 추세장이었고요. 그 외에는 없었어요. 제가 지금 18년째 매매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강한 추세장을 만난 기억들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3년가야 한 두세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장이 올 때는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안에 2023년이죠. 올해 안에 제일 큰 장이 아마 9월에서 10월 넘어가는 고장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목들을 좀 매수하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저는 선물 옵션 주력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얘기를 많이 최근에 드리고 있는 이유는 쌀 때 사지 못하면 나중에 올라갈 때 뒤늦게 추격을 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 그러지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매는 이렇게 생각할게요. 결국 실전 매매 핵심은 승률입니다. 내가 승률 7,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면 8, 90%를 유지할 수 있다면 기대 수익은 10%, 20%만 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충분히 돈 많이 벌 수 있거든요. 기대 수익이 어떤 종목에 50%, 100%를 꼭 나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입해서 10%에서 20%만 수익이 나도 내가 물량을 실을 수 있고 안정적으로 마음 편하게 들고 갈 수 있는 매매가 저는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주식 매매자는 보통 한 세 가지 정도 매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가 매매. 그래서 오후에 오후장에 한 1시에서 2시, 2시에서 3시쯤 돼가지고 종가 보면서 종가에 매수해서 오후장에 매수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시가에 갭이 뜨면 팔아먹는 매매, 종가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직장인분들 많이 하시죠. 종가 샀다가 다음날.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갭 하락을 해버리면은 손절 쳐야 되니까 또 그때부터 이제부터 나는 무슨 가치 투자하겠다고 물 타고 있으면 죽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장중 매매, 장중에 이렇게 시세가 낮다 눌릴 때 눌림목 잡는 매매가 있는데 얘가 상승장일 때는 시세가 낮다 눌릴 때 내가 매수하면 괜찮지만 하락장일 때는 시세가 낮다 눌리면 눌림목 지키고 올라오기보다는 이 눌림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지가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눌림목 매수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스윙 매매거든요.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매매이긴 한데 스윙은 뭐냐면 시세가 이렇게 났다가 눌려줄 때 바닥을 다중바닥을 형성할 때 싸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팍스TV에서 출연한 지가 거의 3년 다 돼가거든요. 1월 달이 되면 만으로 3년이 되는데 아직까지 2년 반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수익 매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서 손해 끼친 종목은 아직 단 한 종목도 없어요. 굉장히 이례적이지 않을까요? 보통은 돈을 받고 유료로 종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손해 나고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 여러분께 다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방송에서 뭐 제가 제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돈을 단돈 10,000원도 받아본 적 없어요. 단돈 100원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돈을 받지 않고 드리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 종목도 물린 적이 없다. 심지어는 물려서 고생해서 끙끙거린 종목도 없습니다. 분할로 매수하는 단계에서는 떨어지면서 사지만 그 이후에는 올라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고생하는 종목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최대한 기다려서 매매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께 매매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승률이 높은 자리까지 내가 기다려보고 그리고 기대 수익은 10%에서 20%만 오면 땡큐다라고 왜 개별 종목이 아닌 저는 대형 종목이고 지수 ETF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을 내시는 것이 훨씬 낫겠고 그러면 언제 투자 증거금을 늘리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야 이거 역대급 폭락이야 이럴 때는 그동안 내가 모아놨던 출금해놨던 수익금들을 모아놔서 수익들을 늘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보시면 제 PPT 자료에다가 지난주, 지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종목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저희 여기 보면은 지금 단톡방, 노란 톡방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톡방에 계시는 분이 제가 해놓은 걸 여기 써놨네요. 최근 장자방이라고 해서 최근에 장자방이 줄인 종목을 해놨는데 보면은 NC소프트, 그다음에 뭐 2차전지, 소부장, 고려아연, GS건설, 미포존설, CJ대한통운, HMM, 글로비스, LG노텍, DB하이텍, 코덱스 레버리지, 더존비존, 강원랜드. 종목 수가 지금 10개가 넘어가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추천해 주신 종목이 100% 상승한다. 고맙다고. 예. 나눠주시는 마음이 고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무료로 드리는 여러 방송에서 드리고 톡방에다 드린 종목인데 단 한 종목도 손실이 없다라는 건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시황은 이렇게 썼습니다. 보시면 제가 지금 참 설명 안 했군요. 저기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방송을 보시면서 멍하게 설명 듣다 보면 시간 금방 가거든요. 먼저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핸드폰을 가지고 TV 화면에 오시면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QR코드가 있습니다. 이쪽에 있군요. 예, 여기 네모 QR코드가 있습니다. TV 앞에 오셔가지고 카메라가 이렇게 대시게 되면은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예, 지금 얼른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톡방에다가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이 톡방 안에 들어오시지 않으면은 함께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일 저녁에는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저는 한 달에 2번 정도 하거든요. 온라인 특강을 하는데 내일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8월 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오고 8월 말 9월 초부터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고 제가 예측을 해드리기를 언제 했냐면 5월 말에 이야기했어요. 5월 말부터 여름장이 한번 확 오르면은 떨어질 거다. 특히나 7월부터 8월 사이에는 조정이 좀 많이 나올 거니까 상승을 길게 가지 마라 이야기했는데 그로부터 많이 빠졌죠.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 계속 예측하고 있는 거는 8월 말경, 8월 한 20일 이후부터는 장이 조정이 나올 때 이때는 겁내지 말고 종목들을 사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난주에 제가 종목들 살 것들하고 종목 단가까지 다 적어서 톡방에다 올려드렸습니다. 지금은 사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정도 해가지고는 시세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돈을 좀 벌어갈 시기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내일 무료 온라인 특강을 하면서 2개의 섹터를 운영할 거예요. 첫 번째는 내일 6시에서 7시 사이에 그때는 제가 어떤 종목들을 여러분이 사셔야 되고 어떤 종목이 얼만큼의 시세가 날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종목에 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주식하시려면 다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선물옵션 안 하셔도 되니까 주식하시려면 싹 다 들어오십시오. 내일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 주식에 관한 얘기들을 전체를 한번 시장에 대해 전반을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어설프게 종목 상담하는 것보다 여러분 물려있는 이상한 종목들 다 잘라버리고 종목 갈아태워도 될 만큼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적게 올라가는 건 10에서 20% 정도, 많이 올라가는 건 50% 이상 올라갈 종목이 몇 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일 6시부터 7시 사이에 온라인 톡방 안에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는 선물 옵션에 관한 강의를 할 거예요.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른다는 전제하에 기본 개념부터 상승장일 때 어떻게 대응하고 하락장은 어떻게 대응하고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변동성은 어떻게 대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라서 여러분 내일 오셔서 보시면 1시간은 주식 종목들에 대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걸로 수익을 내야 되는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은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전제하에 혹은 선물 옵션 좀 해봤지만 돈을 잘 못 버시는 수익을 꾸준하게 내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공개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 달에 이거 한 번, 많아야 2번밖에 강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개 특강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여러분이 저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선물 옵션 생각보다 배우는 거 오래 안 걸려요. 한 달 정도 배우시면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해보고 한 달 정도 공부하고 나서 나도 선물 옵션이라는 무기가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저는 선물 옵션을 보통 8시 45분에 장출발하면 한 10시쯤에서 10시 20분쯤에 매매가 거의 끝나요. 그러면 주식하시는 분들 편하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20분이면 매매가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래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시간 한 달, 2달 정도만 한 달 정도만 내가 투자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거고 배우고 나서 내가 매매를 하고 안 하는 건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것 자체도 야, 들어볼까 말까를 고민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일 저녁 7시에 여러분 온라인 특강이 있으니까 꼭 오시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노란톡 단톡방 안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톡방 안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내일 저녁에 6시부터 주식 강의, 7시부터 9시까지 선물 옵션 강의 3시간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1시간 동안 여러분 종목 상담도 해드릴 거예요. 그럼 4시간에 걸쳐서 6시부터 밤 10시까지 저 내일 안 쉬어요. 그러니까 내일 풀타임으로 강의할 거니까 내일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여러분께 유익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아시겠죠? 네, 톡방 꼭 들어오십시오. 네, 계속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12시 48분에 이렇게 톡방에다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큰 흐름은 상방이다. 공격적 상승이 아니라 상승형 횡보, 계단식 상승이다. 2주 전에 목요일에 코덱스 레버리지를 15,800원대부터 매집을 이야기했다. 자, 종목 코드는 12630이다 라고 썼고요. 그래서 9월 초에는 8월 말 9월 초에 상승장을 생각하는 포지션이고 선물로는 1차 337 정도까지를 상승을 생각하고 그 이후에 눌렀다 오를 거냐 그냥 갈 거냐의 문제고 추가 상승한다면 342에서 45 부근까지가 9월 초에 제가 보고 싶은 목표가이다. 그래서 종목별 순환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코덱스 레버리지는 비중을 20% 채워두고 그냥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종가가 16,000원 초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진입하자라고 이야기한 단가에서 한 3,400원 정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업종별 섹터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께 어떤 얘기 드렸냐면 건설 섹터와 시멘트 섹터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말씀드렸는데 떨어질 때마다 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 GS건설이 순살 자익을 해서 자이 브랜드가 철근 다 빼먹었다고 욕 되게 먹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기사 보니까 몇 개월간 영업정지 처분 받는다라고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GS건설이 망할 거냐? 안 망해요. 이 회사도 자기도 망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까요? 새로 다시 지어주고 뭐 하고 하면서 계속 회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악재로 인해서 떨어지면 이 GS건설의 본질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브랜드 이미지는 떨어졌겠지만 그럴 때가 그로 인해서 떨어질 때가 우리는 싸게 사야 된다 해서 14,000원 밑에서 매집하라 그랬는데 오늘 확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사 이 두 개만 보시라고 이야기했고 또 시멘트 값이 지금 50%에서 100%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 기사 보니까 레미콘이 지금 운송비가 시멘트를 우리가 할 때 그냥 시멘트 포대기로 갖다가 하진 않거든요. 아파트 짓고 건설 현장에서는. 그러면은 레미콘에다가 시멘트 갖다 다 들이붓고 이렇게 자갈해서 양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갖다 들이붓는 거니까. 그래서 운송하는 비용 때문에도 비싸져서 성신양회하고 아시아시멘트 얘네들은 조정시마다 매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조정시에 매수하는 가격들도 설명드렸는데 얘들 오늘 막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업종별 섹터로 괜찮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려왔고 반도체는 DB하이테크하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렇게 세 개의 종목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어떤 종목은 매수 타겟에 들어와 있고 어떤 종목은 아직 안 와 있어요. 그건 제가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가격대는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오늘 설명 안 할 거예요. 조선주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뒤에 얼마나 오를 것 같아? 라고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실적 앞에 장사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중장기로 굉장히 좋은 섹터가 조선주다라는 겁니다. 저는 종목으로는 현대미포조선하고 한화오션 이 두 개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현대미포조선은 중형 선박을 제조하는 걸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근데 한화오션은 대형 중에 특히 LPG 관련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상승장에 한화오션이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근데 현대미포조선은 내년 후년에 걸쳐서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만 원 초반부터 7만 원 중반까지 내려오시면 다시 퍼다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해서 제가 꺼진 물도 다시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지난주부터 2차 전지 제가 여러분들께 7월 26일 날 최고점 청산을 사인을 드렸었어요. 그러고 나서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2차 전지 K 뉴딜이라고 하는 ETF하고 그다음에 솔 2차 전지 소부장이라고 2차 전지 여러분 K 뉴딜이라고 하는 종목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에코프로나 그다음에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거. 대형 종목이 위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소부장에는 뭐 있냐면 2차 전지 관련 소재, 부품, 장비 업종들 중에서 중소형 그리고 조금 대형에 속하는 것들 중에서 관련 테마가 해당하는 종목들이 10여 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는 ETF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먼저 잡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소부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주 조정 나올 때 중소형주는 더 세게 가기 때문에 얘들을 먼저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행 레저에서는 태평성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 2, 3년 내에 크게 오릅니다. 그래서 종목으로 제가 드렸던 거는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참좋은여행, 호텔신라, 대한항공, GKL 조정시마다 매수 관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를 알고서 내가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서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HDS로 한번 여러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쭉 한번 살펴보시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 5분 내에 쫙 훑어갈게요. 방송은 여러분 다시 보기로 종목들 다시 보세요. 좀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많이 없으니까. 자,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제가 여기 15,500원에서 15,800원 요 사이에서 이날 목요일 날 사라고 이야기 드린 거예요. 비중 5% 잡았고 그 다음에 시장이 들락달락 할 때마다 조정 때마다 잡아서 20%까지 채워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평균 매수 단가가 15,850원, 15,900원 정도에 현재 저희가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건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16,800원에서 17,000원 여기까지 본다. 그러면 바닥에서 우리가 매수한 단가 대비 약 10%가량의 이익을 내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만약 저는 지금 생각에 이렇게 올랐다가 한번 눌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9월 달에 올랐다가 한번 눌리면 이때 잡아서 가는 이 상승이 10월 달에 급등장을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때 급등의 목표가는 글쎄요.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은 저점에서 한 25% 30%까지 가능하다. 지금 올라가는 첫 번째
9월 달의 반등은 저점에서 10%에서 15%가 맥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담아서 한번 차익 내고 다시 떨어지면 또 사서 밀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지난번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에 관한 말씀도 드렸었는데요. 지난주였죠. 설명드릴 때 12,000원대에서 사라. 12,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 둘, 3거래일 매수 주고 지금 13,000원대까지 주당 지금 1,100원 정도 올랐네요. 그러면 대략 한 9%에서 10% 가까이 수익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볼 거냐면 여기 14,500원 부근까지는 볼 생각. 그럼 바닥에서 매수한 거 대비 한 20% 정도 나실 거예요. 조금 더 갈 여력이 있으니까 조종마다 잡아가시면서 이익 내시면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달러 레버리지 지난번에 우리 고점에 팔았죠. 11,800원에서 매수하면서 시장이 조정 나온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인버스 배팅이 달러 때문이었는데 13,100원에서 13,200원에 다 팔아라 이야기하고 달러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시장이 반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단타로 접근하시는 분은 달러 인버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달러 인버스가 여기요. 바닥에서 6,400원대부터 치고 올라와서 저는 한 6,900원에서 7,100원 사이 요쯤까지 가면은 다시 시장이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개를 연관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여기 부동산 리츠 인프라예요. 이거 지금 계속 설명했는데 4,300원대부터 조정 나올 때 매수해라 이야기 드렸던 게 앞에 쌍바닥이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근데 지금 오늘 얼마 갔냐면 1.96% 급등해 버립니다. 장대 양봉 섰죠? 예, 조정시 매수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얘는 조금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4,600~700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사라 조정 나올 때마다 떨어질 때 제가 여기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1.5면 삭게요라고 얘기를 주구장창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참아라 2달 참았거든요.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여기서는 물려도 상관없으니까 매집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니까 치고 넘어갈 거고 얘는 장점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줘요. 여기 보시면 배당 분배락 보이시죠 여기? 자, 이 배당은 왜 주는 거냐면 얘는 리츠 상업용 부동산 ETF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 가다 보면은 뭐 몇천억씩 수조원씩 하는 상업용 빌딩들이 있죠. 여기 보면 뭐 여의도에도 있고 강남에도 있고 광화문에도 있는 큰 빌딩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못 사요. 개인들이 그 살기에는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게 부동산 ETF 펀드 리츠 회사들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돈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세 나오잖아요. 임대료 받으면 그걸 배당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종목들은 떨어질 때 은퇴 생활자분들 계시죠. 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현금 창출 월급을 받지 못해 하는 분들은 이런 거 떨어질 때 사놨다가 몇 달 동안 배당 받으면서 내가 월세처럼 받았다가 또 좀 차익 실현하고 바닥에서 한 15%에서 25%쯤 이익 나면 팔아먹고 또 한참 한 두세 달 기다리면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저점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이익 플러스 배당금을 함께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다라는 거예요. 이건 죽어도 손해 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이런 것들은 죽어도 하늘이 두 쪽 나도 손해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투자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얘는 타이거 농산물 선물이에요. 이제 그동안 원자재 값들이 많이 좀 떨어졌었는데 슬슬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하거든요. 7,000원 초반에서는 얘는 잡고 올라가도 괜찮습니다. 137610입니다. 종목들 살 게 많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번에 2차전지 소부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반도체, 장비 업종입니다. 자, 이 업종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얘가 뭘로 해당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게요. 여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여기 구성되어 있는 종목을 잠깐 보시면 뭘로 되어 있냐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포스코홀딩스예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그 다음에 포스코퓨처엠, LNF, 코스모신소재, LG화학, SKI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SKC, WPC. 얘는 뭐냐면 2차 전지 관련되는 소재 부품 업종들은 여기 몽땅 몰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10,000원 밑에서는 세일이니까 담아보자. 왜 10,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8,500원 여기까지 무너진다 생각하고 천천히 담아보자 했는데 안 무너졌어요. 10,000원에서 한 9,000원 초반 9,500원대까지 내려왔다 그냥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지금 바닥에서 붙잡고 올라와 가지고도 벌써 지금 한 5%에서 8% 정도 올라왔거든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밀고 올라가 볼 생각입니다. 저는 11,500원에서 12,500원 여기까지 단타 쳐볼 생각이니까 계속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섹터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19,000원부터 사보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사실 이 밑에까지 떨어지면 왕창 사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안 떨어져서 조심스럽게 샀더니 비중 한 5에서 10%밖에 못 잡았는데 올라가고 있어서 좀 속상합니다. 그냥 올라간다면 한 22,000원에서 22,500원 이쯤 뭐 다 팔 생각이에요. 내려오면 더 살 생각이고 내려오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려고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슬슬 반등을 시도한다는 얘기는 시장이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아쉬운 건 자동차입니다. 지금 포덱스 자동차인데 얘가 저는 여기 17,000원에서 16,500원만 내려오면은 풀베팅 하겠다. 물량을 40-50% 잡아야지 생각하는데 안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 저게 안 내려오면 지수가 조정을 추가로 받기 힘들 텐데라는 생각이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반도체는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요 밑에서 저는 27,000~28,000원에서 잡으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인데 아직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별 종목을 지금 공략하고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내일 여러분 온라인 강의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지금 볼만한 종목들이 미디어 컨텐츠거든요. 얘는 228810입니다. 타이거 미디어 컨텐츠. 얘는 6,700원 밑에서 사시면 손해 안 날 거예요. 7,200원에서 7,400원 정도 보시면 비중 한 10%에서 15% 정도 잡으시면 수익률이 한 10에서 20% 정도는 이익 보시는데 큰 지장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화학은 뭐 반등은 하겠지만 크게 공략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고요. 철강하고 건설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철강 건설 섹터를 보시면 제가 개별 종목을 잠깐 봐드릴게요. 그 다음에 내려가는 중에 하나만 좀 점검하자면 우리 NC소프트는 25만 원 아래에서 좀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얘는 47,000원 밑에서 내려올 때 살살 담아가시면 좋겠다 싶은데 갑자기 오늘 7% 급등해 버려가지고 지금 사기가 좀 애매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 올라와 버렸네요. 방송국 오는 날에.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종목은 저는 SK 하이닉스 이놈하고요. 그다음에 DB하이텍을 지금 생각합니다. DB하이텍은 52,000원 밑에서는 열심히 담아 놓으시면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얘가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관련 종목들은요. 우리 지난번에 HMM 같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여기 한진칼, 그다음에 대한항공, 그다음에 제일 괜찮다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롯데관광개발하고 참 좋은 여행이에요. 보시면 롯데관광개발이 대장이죠. 그죠? 우리가 지난번에 10,000원에서부터 10,000원 밑에서 사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얼마 갔냐면 벌써 17,550원입니다. 얼마 갔나요? 말씀드린 10,000원에 사도 75%의 수익이 급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은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가고 가지고 있는 분의 영역이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 올라가고 나서 조정 나올 때 또 사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롯데관광개발하고 사실 호텔신라, 그 다음에 여기 참 좋은 여행, 얘네들은 되게 좋게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경기가 이번 하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다시 좋아져야 내년 후년에.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주식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쪽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거기다 강원랜드까지 포함해 가지고 좀 사셨으면 좋겠고, 요즘에 유커들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기 시작해서 명동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이쪽을 투자 목적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거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8만 원이 깨지면 사고 싶었는데 밑에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딱 8만 원짜리에서 8만 600원 찍고 그냥 들어 올려 버렸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미포조선하고 하나오션은 떨어지면 좀 사고 싶은데 고민 중입니다. 따라갈지 말지는. 그래서 이 종목들도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대응할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건설주는 계속 얘기했던 게 두 종목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설명했던 게 떨어질 때 35,000원 밑에서 사는 거 좋다. 현대건설. 그다음에 GS건설은 14,000원 밑에서 세일이니까 횡보한다, 조정한다, 떨어질 때 사놔라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3.43% 오르면서 반등을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성신양해죠. 성신양에는 9,200원 밑에서 떨어질 때 8,000원 초반까지 생각하시고 천천히 매집해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얘는 9,700원 밑에서 9,000원 초반까지 천천히 매집해 가시면 됩니다. 시멘트랑 건설 종목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을 되고 내년 초반 됐을 때 막 날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못 사실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렸던 고려아연입니다. 48만 원, 49만 원 밑에서 만 원 떨어질 때마다 조금 담아라 했어요. 48만 원, 47만 원, 46만 원 그랬는데 오늘 4.2% 올랐습니다. 여러분 50만 원대 주식이요. 우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10% 이상 수익 주면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저는 고려아연은 제 인생의 연금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고려한을 가지고 1년에 보통 한 3번에서 5번 정도 매매 기회를 주거든요. 좋은 저점을 주고 반등하고 좋은 저점을 주고 반등하고 어떤 거는 잡아서 고려한 갖고 제가 제일 많이 갔던 게 한 40% 정도 이익을 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고요. 평균 잡으면 10에서 20% 정도는 이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이 왜 그러냐면 비철금속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이 회사를 따라갈 수 있는 회사가 없어요. 탑이에요. 원탑입니다. 절대로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죽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너무 업종이 넘버 원인데 얘는 주기적으로 조정했다 올라갔다 반복해요. 그러면 패턴만 읽어내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 거라.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종목을 살 때는 좀 자금을 많이 베팅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식을 10억 가지고 운영한다고 되면 전 이 종목에는 3억에서 5억까지 베팅해요. 3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10%에서 20%만 수익 나도 3천에서 5천 정도씩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형 종목에는 물량을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종목을 좋아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개인 매매자는 싸구려 종목을 좋아합니다. 왜? 많이 살 수 있어서 자기가 대주주가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싼 게 많이 나서 대박이 날 때가 있지만 싼 게 비지떡인 경우가 훨씬 많고요. 비싼 게 더 비싸지고 더 값어치 있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비유하자면 경차도 똑같이 4바퀴 달렸고 에어컨 나오고 히터 나오고 엉따도 있고 핸들도 따뜻해요. 그런데 여러분 고급차들도 수억 원씩 하는 호가하는 고급차들도 똑같아요. 그러면 자동차로서의 기능은 경차를 타나 내가 수억대 고급차를 타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얘가 감가되거나 그 값어치를 인정받거나 안전성이나 여러 가지 효용가치 또 내가 보여주는 만족감 이런 것들을 다 따졌을 때는 비싼 거 비싼 값어치를 하거든요. 걔가 더 올라가죠. 왜 여자들 무슨 가방 같은 경우도 비싼 거 명품 막 오픈런 해가지고 수백 수천만 원 하는 가방을 산다길래 이제 미친 거 아니냐라고 그랬더니 여자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 이제 여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그거 사면 더 많이 올라. 아 그래? 그럼 사라 얘기하는데 주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싼 게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항상 종목은 좀 그 업종에서 제일 비싼 거, 제일 좋은 거를 거래하시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손해날 가능성이 많이 없다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종목은 오늘 제가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사실 내일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설명했거든요. 대략 듣고 아 맞아 저걸로 포트 구성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일 저녁에 여러분 6시까지 들어오시면 1시간 동안 7시까지 종목해드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선물 옵션 설명할 테니까 내일 꼭 들어오시고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야 가능하거든요. 얼른 톡방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무엇보다 입장 이벤트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초심자를 위한 온라인 무료 선물 옵션 실전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노란 톡방 오늘 꼭 들어오셔서 준비된 링크 받아가시고요.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여러분은 지금 계속해서 저희 홍당무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2부는 선물 옵션 강의 교육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우리 늦은 시간까지 홍당무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 이어가 볼까요? 예, 선물 옵션을 생각하면 다 어렵다, 힘들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굉장히 심플해요. 선물 옵션은 장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2개밖에 없어요. 방향이 2개밖에 없어요. 내가 배팅할 수 있는 게 A부터 Z까지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 지수 200이라고 하는 지수가 소위 말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거에 배팅할 거냐 내려갈 거에 배팅할 거냐 올라간다면 얼마큼 올라갈 거야 내려간다면 얼마큼 내려갈 거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걸 인지하시면 편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선물은 우리가 올라가는 방향을 선물의 매수에 진입한다 그래서 저점에 잡아서 이렇게 올라가는 즉 여기서 내가 선물 2개항만 매수할게 이만큼 올라가서 팔아먹고 나갈래 차익 실현할게 이건 주식하고 똑같아요. 근데 선물이 이렇게 주수가 이렇게 빠질 때 있죠. 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주식은
공매도 하는 게 아닌 이상 당할 수밖에 없는데 선물은 매도 진입. 나 여기서 많이 빠질 것 같아. 나 10계약 매도할래. 이렇게 매도에 진입해서 내려가면 이 매도분에 대한 차익 실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식 공매도를 하지 못하고 대차 매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지수가 빠지면 종목들 거의 다 빠지거든요. 몇몇 종목은 오르겠지만. 그래서 지수가 빠질 때 나는 뭐 한다?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가지고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얘가 좀 차이가 있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옵션이라는 종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옵션은 콜옵션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풋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콜옵션은 지수가 상승해야만 수익이 나요. 풋옵션은 지수가 하락해야만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러면 서로 상반관계인 거죠. 다시 말해서 콜옵션이란 놈하고 풋옵션이란 놈하고 두 개가 기준점을 지키고 있다면 둘 다 방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기준점이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수평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게 횡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콜옵션의 기준점이나 풋옵션의 기준점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지게 되면 얘가 무너지면 반대 방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얘가 깨지면 얘가 올라가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시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시소를 탔을 때 양쪽에 무게가 똑같은 사람이 탔으면 균형을 이루게 되는데 둘 중에 한 놈이 누가 무거워 아니면 뒤에 누구 한 명 더 태워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기준이 깨지면서 얘가 내려가게 되고 그럼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옵션을 가지고 시장을 본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심플한 건 기준점이 깨지면 걔가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개념을 좀 낯서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 이해를 좀 해보시면 상방은 콜옵션이 기준점을 지키는 거예요. 상방으로 가는 건. 근데 장이 하방으로 가는 것은 풋옵션이 기준점을 지켜야 가능한 거죠. 역순으로 얘기하면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깨진다는 얘기는 장이 하락하는 거니까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질 때 반대로 누가 가는 거냐면 풋옵션이 이만큼 시세가 나면서 지수 하락에 대한 이익을 내는 거고요. 반대로 풋옵션이 더 이상 넘지 못하고 저항에 막히고 죽기 시작하면 누가 가는 거냐면 콜옵션이 가요. 그럼 지수가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옵션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두 개가 결국 기준점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례를 몇 개 한번 들어볼게요. 자, 8월 17일자입니다. 보시면 저희 교육생분들 중에 톡방에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보시면 하루는 400만 원이 이익 났고 하루는 610만 원이 이익 났고 하루는 590만 원이 이익 나서 누적 3일 동안 1,600만 원을 버셨다고 수익을 고맙습니다라고 하셔요. 이분은 외국에서 지금 하시는 분이세요. 출장 간 시간에도 이렇게 돈을 버시는데 자, 이때 뭐였냐면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 날 옵션 만기 끝난 다음 날에 1.20, 1.30에서 풋옵션에다가 승부를 걸라 그랬습니다. 풋옵션은 뭐냐면 지수가 빠지는 거에 배팅하는 거죠. 지지난주 금요일 날 배팅하고 나서 4박 5일 동안 얘가 얼마 갔냐면은 퍼센테이지로는 600에서 700% 정도 수익이 났고 제가 진입한 단가 기준, 제가 청산한 단가 기준으로는 550%의 이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원금 대비 550% 가는데 4박 5일 만에 났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낸 거죠. 자, 그래서 이날 보시면 심지어 위클리 옵션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몇 프로까지 수익이 났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2290%. 내 원금의 22.9배, 23배가 이익이 나신 분이 계세요. 저희 방에.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얼마나 승부가 날 수 있냐. 지금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 내 계좌 반토막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3분의 1 토막 났다, 4분의 1 토막 났다, 5분의 1 토막 났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물 옵션은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더블 2배 정도의 시세가 한 번, 두 번은 무조건 나요. 선물 옵션은. 일주일에 한두 번은 무조건 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10%, 20%만 벌을게. 그거는 거의 매일 할 수 있어요. 10%, 20%는 매일 벌 수 있는 거고 내가 일주일에 100%가 넘어가는 수익은 한 번 이상은 꼭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떨 때는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경우는 20배씩 막 나는 경우도 있는 거고 평균적으로 2배에서 3배 정도 많이 나면 5배 정도 나는 거거든요. 평균치는. 그래서 100에서 200, 300% 이거 많이 더 안 해도 내가 원금 대비 일주일에 30%, 50%, 100%만 이익 내더라도 여러분이 깨먹은 계좌는 몇 달 안에 다 복구되거든요. 주식에서 깨먹으신 분들이 선물 옵션에서 이거 다 복구시키는 경우가 저희 방에는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채팅창에 올라온 글을 제가 써드리면
8월 14일부터 장중매매 못했고 금요일 날에 하방 잡으라고 얘기해가지고 강수를 뒀고 잡아가지고 수익을 전날에 90% 팔아먹고 지금 10% 남은 게 이만큼의 이익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승부 한번 걸어볼 만한 거죠, 여러분. 지금 저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때는 푸시였죠. 근데 지금 콜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방 잡으라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9월 초에 왕창 오를 거다. 그러면 또 얘가 몇백 프로씩 시세 나니까 여러분 배우시면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자, 그럼 어떤 장이었나 보면은 이날 하락이었거든요. 8월 17일 날에 전날 가격보다 개파락하고요. 하루 종일 빼요. 오전 내내. 그리고 나서 종가까지 들어 올리는 패턴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게 제일 많이 만날 패턴, 이번 주 다음 주에 제일 많이 만날 패턴이 아침에 밀었다가 올라오는 패턴을 제일 많이 만날 거거든요. 그러면 아침 밀 거를 어떻게 하냐면 기준점을 제가 말씀드려요. 자, 콜옵션은 2.36짜리가 기준이에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준점을 깨버렸어요. 얘가 깨지는 순간부터 장은 이만큼 빠진다는 건 옵션을 저한테 배우신 분은 아세요. 그러면 그때 뭐 베팅하냐면 하방에 베팅하죠. 풋옵션을 잡아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시작하자마자 3배 저점에서 300%의 이익을 내요. 그러면 지수가 이만큼 빠질 때 주식만 하는 사람은 손해봤을 텐데 우리는 풋옵션으로 바닥에서 300%의 이익을 내고 그리고 저점 잡아서 올라갈 때 처음에 단순 반등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강해요. 그랬더니 콜옵션이 몇 배가 났냐면 900%가 나요. 하루에 9배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선물 옵션은 굉장한 기회 장세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게요. 9월 16일 날 보실까요? 자, 보시면 저희 회원님들 중에도 여기 톡방에 계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임하니까 내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정적인 마음 가지고 장을 보다 보면 안 되는 이유밖에 못 찾는다. 그런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찾다 보니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내가 성장했다, 고맙다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자, 이날 보시면 900만 원, 940만 원 이익을 내셨는데 오전에 9시 36분이거든요. 과연 어떤 장이길래 이게 가능할까? 보시게 되면 이분도 보시면 여기 오전에 10시인데 벌써 460만 원을 내셨는데 이분은 저랑 지금 하신 지가 1년 반이 되셨어요. 그렇다 보니 잘하세요. 1년 반을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계좌 한 달치를 인증하셨는데 얼마냐면 4,690만 원이에요. 이분의 평균 매매 자금은 1,000만 원이에요. 많이 할 때 2천만 원 하시고 적게 할 때는 500만 원으로 줄이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루에 여기 보시면 460만 원 버셨죠? 적게 벌 때는 한 100에서 200만 원 버시고 많이 벌 때는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1200만 원까지 버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 4천에서 8천, 많이 벌 때는 한 1억 2천까지 버시는 분이거든요. 저랑 하신 지 1년 반 됐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은 떨어질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선물 옵션은 떨어지면 풋옵션 하방 베팅하면 돼요. 그리고 상승하면 콜옵션 하면 돼요. 양쪽 방향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대로 하방하면 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상방하면 돼요. 거기다 올라갈 때 우리 모두 합니까? ETF 주식도 하잖아. 그죠? 왜냐하면 선물 옵션이 주력이기 때문에 주식을 매일 하면 저도 손해날 거고 물릴 거예요. 근데 저는 매일 안 하잖아요. 선물 옵션이 주력이니까 그거 하다가 가끔 주식하니까 충분히 떨어졌을 때만 하는 거고 안 쳐다봐. 장이 어중간할 때는 안 쳐다보는 거예요. 선물 옵션만 집중하는 거고. 그러다가 한 달에 한두 번, 한 달에 두세 번만 하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도 1,000만 원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1년이 지났는데 내가 한 달에 3천에서 5천을 버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나요? 1,000만 원 갖고 시작했고 내가 한 달 공부하고 시작했는데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한 달에 얼마 못 벌었습니다. 4,600만 원 수익 인증하는 4,700만 원 인증하는 분이 되고 싶지 않나요? 감사합니다. 이번에 많이 벌었네요. 7천만 원 1억을 벌었네요. 인증하고 싶지 않은가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 내일 저녁에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돼요. 자, 온라인 특강 오시는 방법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밑에 안내 나가고 있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 톡방 안에 얼른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선물 옵션 특강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보십시오. 너는 할 수 있고 나는 못하는 거고 남들 어렵다는데 남들 망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17, 18년 전에 저는 제 주변에 부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월급 받아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월급 받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을까? 글쎄. 내가 공무원을 가면 갈 수 있을까? 내가 사법고시 패스하고 내가 행정고시 패스하면 과연 내가 몇 살까지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답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누가 물어봐도 다 고만고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집을 사고 싶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집이 있는 사람한테 집을 어떻게 하면 집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게 나을까요? 집이 없는 사람에게, 월세 사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맞을까요?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인 사람에게, 그걸로 돈을 많이 번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럼 지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래요? 저한테 만약에 당신 주변에는 주식으로 돈 번 사람이 있습니까? 네. 선물 옵션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엄청나게 많아요. 부동산에서 많이 번 사람이 있나요? 예, 많아요. 지금은 오히려 제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이 드물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는 만큼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함께 교류하는 사람과 내가 생각하는 성장의 속도가 분명히 달라요. 사람의 이 뇌는요 굉장히 무식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뉴런은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부정적으로밖에 안 바뀌어요.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긍정적이 돼요. 근데 문제는 긍정적이야,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말로만, 이게 소위 말하는 주둥아리로만 떠든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경제TV 보시는데 지금 밤 12시에요. 11시에서 12시에 진행하는 제 강의를 보실 정도면 여러분은 내가 성장하고 싶고 뭔가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보시는 분일 거예요. 그렇다면 내일 저녁에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만 시간을 빼십시오.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서 저 사람이 뭐 하길래 대체 수익률도 높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대형주 ETF는 10에서 20%가 평균이니까 가끔 좋은 게 30, 50% 가는 거 있고, 엊그저께 우리 봤던 롯데관광개발은 75% 오른 것도 있죠. 근데 그렇게 대단히 많이 홈런이 나는 것도 아니면서 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낸다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돈을 저렇게 벌었지? 라는 게 궁금하시면 오셔서 보세요. 왜냐하면 복리 투자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복리로 깨져요. 근데 저는 선물 옵션은 복리로 성장할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선물 옵션은 굉장히 큰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8월 16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8월 16일 차트 보시면 얘는 전날보다 개파라 그랬어요. 근데 종일 빼버려. 그런데 얘는 기준점이 아침에 2.36 콜이 무너지는 거 확인되는 순간 나는 뭐예요? 하방을 베팅했더니 얘가 당일날 300%의 이익을 내더라.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은 주기적으로 빠져요. 근데 내가 선물 옵션을 할 줄 아는 걸로 인해서 나는 뭐해? 당일날 100%, 200%, 300%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주식으로 깨진 계좌 복구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당일날 되거든요. 이해되실까요? 반대로 상승장은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여러분 9월 달에 돼서 제가 아마 한 2, 3주 후에 왔을 때는 거봐라, 내가 주식 사라 그럴 때 사지 그랬냐, 거봐라, 콜옵션 배우라고 할 때 배우지 않았느냐 얘기 또 할 거거든요.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내일 시간만 저랑 3시간만 빼시죠. 6시부터 9시까지 퇴근 일찍 하고 오셔서 보시고요. 그리고 늦으시는 분은 7시에 본 강의니까 그때 오셔도 돼요. 6시부터 7시는 주식 얘기할 거니까 나 주식하는 사람이야, 종목 진짜 안전한 거 언제 사면 돼? 배우고 싶은 사람 내일 오시면 여러분께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이 어렵지 않아요. 주식이 어렵지 않아요. 그걸 안전한 타이밍에 내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잡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험하게 매매하는 거고 계좌가 박살나 있는 건 아닐까 한번 되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저녁 7시에 온라인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밑에 QR코드 있습니다. 핸드폰 꺼내서 TV 앞으로 얼른 뛰어가시면 이렇게 QR코드 갖다 대시게 되면은 링크 들어옵니다. 노란 톡방, 단톡방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개 톡방이 오픈 톡방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들어오셔서 내일 제가 입장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에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에 관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만나봤습니다. 이 선물 옵션이란 상승장은 물론이고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매매법이고, 또 더구나 우리 주식으로 손실본 계좌까지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력적인 매매법인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오늘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바로 내일 저녁 6시부터 진행이 되는 특강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옵션의 기초부터 실전까지 모두 다뤄주실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고 싶다, 또 주식과 ETF, 선물 옵션까지 안전하게 수익을 쌓아가는 비결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서둘러서 들어오셔야겠죠. 또 더구나 6시부터 1시간 동안은 손해 없는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포트를 구성하는 방법 설명해 주실 거고요. 또 8시부터
7시부터 9시까지는 선물 옵션 특강 진행을 해주시고 9시부터 또 1시간 동안은 1대1로 개별 맞춤 상담 도와주실 예정이니까요. 이 풀코스 특강 여러분도 모두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나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